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2월 2일 토요경마 이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 휴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경마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마다 명절 휴장 전에는 강민이 두둑하게 한구라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강민이 노리는 고부당 관리 마필들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설 명절 휴장에는 제주 경마로 또 한구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새벽 참가라는 마필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81배짜리 그 3다지종과 동반 입상을 했을 때에 그때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현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는 제주도 물론 노릴 마필이 있습니다만 서울 경마에서 좀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와 13경주가 되겠습니다. 6, 8, 10, 11, 13, 6, 8, 10, 11, 13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안쪽에 2번마 프리마니케가 편성상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1월 2일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채찍을 두들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1월 17일 데뷔전에서는 그냥 꺾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타트 능력이 좋더라고요. 빠르게 선행을 나서면서 거의 버틸 뻔 하다가 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직전에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2번마 프리마니케가 얼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상대 선행마가 몇 마리 보이죠? 4번마 깨우침도 빠르고 8번마 지오바나도 빠르고요. 2번마 프리마니케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선다. 버티나 못 버티느냐 반반 정도만 봅니다. 이게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이 안 돼요.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마 1마레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도 보면 쥐어짠 내용이 전부거든요. 계속 내측으로 기대면서 힘 부족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9번마 1마레도 축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8번마 지오바나는 주행심사 때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끝걸음은 좀 살짝 무뎌지는 모습이었고, 외곽에 있는 이 두 마필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1번 위너크라운과 12번 백상, 이 두 마리가 오늘 편성을 잘 만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11번마 위너크라운 같은 마필이 12월 7일 경기를 보면 외곽을 돌면서도 널널했거든요. 걸음이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마지막 그 2착 싸움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11번 위너크라운은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판단되고요. 12번마 백상이라는 마필도 11월 16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좀 뒤에까지 쭉 밀렸다가 결승선에서 추진했을 때에 그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탄력을 받으니까 또 마지막에는 붙들고만 들어갔는데 주파 기록은 저조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겠습니다만 배당마로서는 12번 백상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 프리마니케와 9번 일마레 또 8번 지오바나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오히려 11번 위너크라운과 12번 백상 배당마로서는 외곽에 있는 이 두 마리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의 7번마 방탄마가 되겠습니다. 문성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고 직전 경주 13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7번 방탄마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이고, 5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들 중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큰 착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3착권에서 무당탕탕 막 여러 마리가 뭉쳐 들어왔던 경주였어요.
그래서 오버 원더풀 마리아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쫓아가도 되는 말이고. 9번만 뉴 패러다임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뭐 특별하게 경주 전개에 문제는 없었어요. 결정타는 나오진 않았는데 1300에 대한 적응력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5번, 7번, 9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려요. 자, 그런데 이런 마필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또 두 마리 정도가 더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10번마 소아라우추라는 마필인데요. 12월 1일 경기를 보면은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했잖아요. 그 전에 11월 3일 경주에서는 늪발을 하고도 막판에 끈기를 보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해볼 만한 편성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당일 현장에 가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강민이 요거를 좀 꺾었는데, 어떻게 타나 가만히 봤더니만은 그냥 가는 대로 중위권 후미권 외곽을 돌면서 대충 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큰 착착 없이 우당탕탕 뭉쳐 들어왔던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10번마 소아라우추의 경주 전개 상황은 상당히 불성실했다, 수상했다, 이렇게 복귀가 되죠. 그래서 10번마 소아라우추는 1300에서는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돼지공주 같은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에 끝걸음을 남겼는데, 결승선에서는 또 약간 좀 틀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직전에는 상대들이 워낙 좀 강했습니다. 빠른 페이스였고요. 그래서 끝걸음을 남겼는데 1300m는 다시 한번 적정거리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4번마 돼지공주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인기마는 5번, 7번, 9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배당마로서는 10번마 서라우추의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C형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던 문성의 3번마 슬링스톤이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에요. 직전에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내용인데요. 과연 13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얼마나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문성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다는 것은 이빠이 해보겠다는 강력한 승부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슬링스톤은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비카블레이싱이라는 마필이 직전 1300m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11월 17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앞선이 죽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3착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12번 비카브레이싱도 능동적인 취입을 기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10번마 화이트 플라워라는 마필도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1300에서 11월 3일 경주였죠. 그때 22.6배짜리를 또 압축 막건 때려 먹었습니다. 어차피 대가리 하늘 달리다라는 마필이 서 있었기 때문에 후착에서 붙여서 먹었는데 그때 뚝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3차까지 올라왔는데 직전에 앞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걸음을 남겼던 내용입니다. 10번마 화이트 플라워도 관심권이고요. 자, 이 외에도 좀 배당마가 한 두 마리 정도가 더 보여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승리라이크가 최근 복귀 내용이 정말 수상하죠. 6월 9일 경주, 작년 6월 9일 경주를 보면 막판 뚝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월 8일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를 팔렸는데 그때 뭐 아예 안 가버렸죠. 늪발을 하고 뒤에서 그냥 추진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계를 불려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이후로 휴양 공백이 길어졌는데 11월 9일 그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모레의 반응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워낙 좀 앞선이 빠르기도 했습니다만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오늘 13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번마 승리라이크는 이건 조만간에 한번 터트립니다.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마필입니다. 지금 뭐 인기마 3번, 10번, 12번 요런 마필이 그나마 보여준 액면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마라서는 2번마 승리라이크 이거를 노려드릴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번마 승리라이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레이스입니다. 문성이 1번마 브라운 노즈가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막판 뚝심을 살려내는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직전 경주도 앞말들만 뛰는 좀 약한 편성에서 놀았던 녀석인데 오늘은 지금 앞말 순말이 같이 뛰고 있어요. 3번마 블루파이어가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12월 8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섰고 1300m를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의 기복이 있는데 일단은 뭐 안쪽을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8번마 윈트세븐 같은 마필도 직전 경기에서 정말 지어짠 내용인데 2차 싸움에서 결정타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앞선을 편하게 가야 더 뛸 수 있는데 뭐 단순 선행만 아니라고 보지만은 일단 오늘도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8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리 팔리고요. 5번만 파이널 캡틴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 이거를 노림수 충마로 놓고 때렸죠. 파이널 캡틴을 놓고 달려라 광산 44.8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동일거리 1000m고요. 자, 오늘도 앞선이 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5번 파이널 캡틴은 뭐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 6번마 엄지 여왕이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직전 경주도 코차로 3착을 들어갔는데 거의 뭐 이긴 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막 좀 스타트 자체가 약간 들리면서 스타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6번마 엄지 여왕은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도 이 1200에서 한번 배당판 바람을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타고 깨진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1000m는 선행 선입도 다 되는 마필이죠. 이게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조제르고 탔을 때 1000m에서 대가리 쳤을 때 그때도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엄지 여왕 오늘은 편성을 해볼 만한 편성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6번 엄지왕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관심마로 노려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1번, 3번, 8번 이런 게 인기마가 되겠습니다만 배당마라서는 6번 엄지여왕 그리고 5번마 파이널 캡틴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리에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안쪽에 2번마 천년의 바람, 3번마 프라이빗맨, 9번마 장산플라이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천년의 바람은 직전 경기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뽑아 나섰어요. 그러면서 거의 버티다가 마지막에 목차로 덜미를 잡혔는데 1300 첫거리 도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은 경주력이죠. 그래서 오늘 안쪽 게이트 뽑았고요. 이게 인기마 배당판의 머리로 팔립니다. 11월 24일 경주는 또 외곽에서 날라오는 추임력이 좋았던 마필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월 24일 날은 외곽을 두면서 모래를 안 맞았고 직전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안 맞았는데 모래를 맞고 쫓아갔을 때 10월 21일 경주를 보면 그렇게 뭐 좋은 걸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안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3번마 프라이빗맨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뭐 특별하게 잘못 탔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발음만 불다 깨졌는데 이번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9번마 장산플라이도 13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거리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전을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경주력이다. 걸음이 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래서 2번, 3번, 9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외에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해야 될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더 보여요. 그 중에 한 마리가 4번은 역대 최고라는 마필인데요. 직전에 라비에벨과 같이 뛰면서 라비에벨에게 졌어요. 그런데 늘어난 1300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다시 뛰면 라비에벨 정도는 역대 최고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사실 역대 최고는 10월 19일 날 주행 심사 때 내용이 정말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데뷔전에서는 워낙 페이스가 빨랐고요. 그래서 4번 역대 최고가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깜빡이로 팔렸어도 사실 이거를 뭐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녀석이지만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분명 더 뛸 마필이다. 그래서 2번, 3번, 9번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인기바로 팔리지만 4번은 역대 최고의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해야 됩니다. 우선 관심 많은 4번마 역대 최고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혹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무조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어요. 지금 뭐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지도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대혼전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 깜빡이 배당도 10배가 훌쩍 넘어서 한 15배 정도의 깜빡이 배당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되는 말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4번은 플라잉 조이가 문세영 기수 한 장에서 배당판에 그래도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정말 이빠이 가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거거든요. 물론 줄어든 경주 거리가 이 플라잉 조이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작년 봄에 1300에서 선행하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마필이거든요. 최근엔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4번 플라잉 조이가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이거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최근에 특히 직전 경주 너무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만 플라잉 조이는 여기서 충막하면 아니라고 보고요. 5번만 인디레이디가 또 인기바로 팔릴까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하게 비웃어버렸던 마필,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 등 떠밀려서 인기바로 팔릴 수 있는 상황 같고요. 이런 놈들은 다 충막감이 아니에요. 강민이 이번 6경주를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겠다. 인기도에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근데 편성 지금 딱 보니까 인기도에서 거의 9위권, 10위권 이렇게 팔립니다. 이건 뭐 무조건 놓고 때릴 찬스죠. 고배당 충마,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충마를 세워놓고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여기는 뭐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고요.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헛바람을 불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경기는 화끈한 배당입니다.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 편성입니다. 이번 7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현장감을 좀 최대한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3번마 스페셜 위너가 아닐까 싶어요. 사행하는 악벽이 굉장히 심한 마필이죠. 11월 3일 경주를 보면 그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했는데 4코너에서 갑자기 외곽으로 삐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경주를 포기해버렸던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 뒤로 주행 재검을 2번 연속 받았는데 외곽으로 삐지는 주행 사행 악벽이 교정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항상 조심스럽죠.
일단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가 못해요. 언제 외곽으로 삐질지 모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린다.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있습니다. 2번마 주먹도끼라는 마필이에요. 이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그냥 미련 없이 꺾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9월 9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렸고 7월 21일 날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에요. 2번마 주먹도끼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 경주에서는 그때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또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는데 상대 선행마가 외곽으로 지금 밀려있죠. 뭐 7번마 금화골놀이라든가 뭐 10번마 산토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빨라요. 근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어요. 티아고 터치도 그렇고. 그래서 2번 게이트에서 주먹도끼가 오늘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서는 주먹도끼는 1300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지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행을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선행마 외곽을 계속 돌면서 1300에서 대가리 친 적도 있는 마필인데요. 일단 모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김정준 기수가 올해 참 많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프리 기수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1월달 경주를 쭉 보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콕 한구라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주먹도끼는 김정진 기수의 안쪽 게이트다.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밀고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뭐 김정준 기수가 조금 덜 팔리면은 봐도 좀 더 배팅 가치 있는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32조 말 그 뭡니까 큐피스톰입니까? 그런 거 뭐 끌고 들어오고 뭐 초대박을 터트리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2번 게이트의 김정준 기수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관심마 인기마는 뭐 3번, 8번 원더풀이볼도 이게 인기마로 팔리겠죠. 원더풀이볼은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 그 2세마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81.6배짜리 고배당을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직전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겠고요. 어쨌거나 관심 마필, 우선 관심 마필은 2번마 주먹도끼, 2번마 주먹도끼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가만 보면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가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안쪽에 2번마 라운프라이머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안쪽 게이트 선행을 나서는 그림에서 줄어든 1200 경주거리다. 조건 자체로 뭐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라운프라이머가 선행을 했을 때와 선입을 했을 때의 전력 기복은 있습니다.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 선행을 했을 때 그나마 조금 더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번 라운프라이머가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상대 선행마가 또 만만치 않아요. 외곽에는 11번 체프레이스도 중속이 좋습니다. 6번마 아워캣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그 외에 뭐 파이어볼이라든가 뭐 천하제왕이라든가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라운프라이머는 꺾지는 않습니다만 충마로 인정이 안 되고요. 11번 체프레이스가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서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문제는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거죠. 이걸 9월달,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강민 요거 승부지 충마로 세워놓고 그때 초동 레이스였죠. 초동 레이스에 23.8배를 압축 승부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하게 노릴 이유가 2번 게이트였다는 거거든요. 직전에는 6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렸어도 사실상 이거를 세게 읽지 않고 거의 삭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문성이라서 또 인기마로 팔리고 12번 대길상전도 마찬가지예요. 8월 25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대적으로 전개 운이 좀 많이 따라졌던 내용인데 외곽을 돌면은 이게 걸음이 없더라고요. 11월 17일 경주를 보니까 그냥 외곽을 돌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경주거리는 분명 이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역시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번 라운프라이머, 11번 체프레이스, 12번 대길상조 이 세 마리가 인기마인데 인기마 세 마리 중에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이 없어요.
자, 여기에 7번 하늘스타도 이게 좀 인기마로 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나마 나머지 인기마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 못했던 녀석이잖아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모래 적응력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습니다. 인기마 중에는 7번 하늘스타 조금, 요 마필은 인기마로서의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배팅 찬스다. 왜냐하면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두권이 자칫 빡빡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합충마권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의 11번마 레이먼드가 아닐까 싶어요. 문성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인기마로 팔릴 이유는 충분하죠. 작년 9월달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에서 이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원래는 2착을 한 거죠. 근데 그 대환마가 강착이 되면서 이게 운 좋게 우승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뭐 워낙 끝걸음에 열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10월 27일 경주 과천시장배에서도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졌고, 11월 17일 경주도 보면 외곽을 두면서 제대로 전개가 안 풀렸던 내용인데 근성을 보였고,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는 뭐 워낙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17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번 레이먼드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데, 여기서 관심마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5번마 블랙진가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직전에는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 1700m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오히려 3번마 한일달빛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죠.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취입이 다 되는데 오늘은 상대마가 없어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3번마 한일달빛이 여기선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경주에서 그때 이준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4착을 왔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거죠. 그러면서 결국 면허정지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준철 기수는 아직까지도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복귀 내용이 있고, 앞선을 가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이 17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3번마 한일달빛이 여기선 선행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인기 순위에서 한 3, 4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3번 한일달빛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안쪽에 1번 트루팀버도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겠고, 또 1700 거리 정도도 무난하고. 자,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을 놓고 때리냐가 중요한데, 액면 자체는 11번 레이먼드라든가 트루팀버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근데 3번 한일달빛은 이거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선행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우선 관심만은 3번마 한일달빛, 3번 한일달빛을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안 빠지는 충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리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의 7번마 원더풀 트루스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이 3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 정말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실점 막건으로 배팅의 중심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7번마 원더풀 트루스가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하고 이번 경주 뛰는 상대들하고는 달라요. 페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또 1700 첫거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고요.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3착을 했던 이 브릴리언트, 지난주에 또 배당팔에 헛바람만 불다가 그냥 완전히 깨졌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더풀 트루스가 최근에 정말 약한 편성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전개가 쉽지가 않죠. 청담 타이거도 빠르고 가나도라도 빠르고 또 이글스 그리프터도 빠르고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7번 원더풀 트루스는 꺾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놓고 때릴 대가리 있습니다. 여기서 안 빠지는 확실한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맞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팔릴 수 있는 좀 어설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6번마 위드프렌드십이 최근에 이 3연속 입상을 성공하면서 중거리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군전이라도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직전 경주도 17.8배짜리 인정하고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전하고 분명 페이스가 다르죠. 직전에 정말 느린 페이스에서 선전을 했던 것이고 또 고차로 2착을 지켜냈는데 여력감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직전보다 페이스가 빨라요. 그리고 1800 첫거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마필이고요. 7번의 예상 백승이 이거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봅니다. 하지만 편성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나다 보니까 또 감량 조건도 좋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외곽의 12번마 한일강자가 역시 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다만 오늘은 1800 첫거리 도전이라는 거 그리고 승군전인데 이것도 뭐 충만하고 인정이 안 되죠. 뭐 이런 마필 말고도 지금 노래될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초반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크레이지 팩터라고 봐요. 근데 이 크레이지 팩터가 1800m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원래 이 크레이지 팩터라는 마필이 1800에 출전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 1200 경주거리에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경기 12경주입니까? 그때 다음 경주죠. 1200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출마 등록에서 떨어졌습니다. 상금 부족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1800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1800을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느냐. 그림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막판 뚝심을 살려낼 마필 고배당 폭탄마가 날라오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 11경주 확실하게 노리고 가는 강변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놓고 때릴 배팅 찬스고요.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줍니다. 이번 11경주 화끈한 배당으로 이빠이 조져보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2억 기수의 7번마 MJ 파워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12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갔던 것이죠. 안쪽에 그 싱싱메리라는 굉장히 발빠른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싱싱메리 외곽에서 계속 갖다 비빕니다.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갖다 비비다가 결국 두 마리가 다 동반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흥바람이 대가리치고 배당이 중고배당이 엮였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7번 MJ 파워는 직전에 말을 잘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전개 상황은 깔끔하지가 못하죠.
지금 안쪽에 발빠른 말 또 있어요. 뭐 이버마 문학 타이거도 빠르고 프린스 메모리도 빠르고 스톰 라이커도 빠르고. 그래서 7버마 MG 파워가 여기서 충막감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버마 문학 타이거가 최근에 꾸준한 걸음은 좋은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뭐 12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고. 5번마 프린스 메모리라는 마필이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이게 53조에 있던 마필이죠. 근데 마방을 이적을 하면서 직전 복귀전에서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약간 좀 점프를 하면서 그렇게 스타트가 좋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1200 경쟁력 충분하고, 그래서 5번 프린스 메모리는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더 뛸 마필로 봅니다. 근데 지금 2번, 5번, 7번 이런 마필이 다 선두권에 나서야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6번마 스톰라이커라는 마필이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한 바퀴 돌았죠. 그런데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고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국산 마필이고 이제 뭐 6살짜리라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적정거리가 1200이고 선입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림은 가장 좋죠. 이 문생기소 안장이면은요, 이건 선두권 뒤에 바짝 묻어가다가 힘한배하고 묻어가다가 결승선 한 발을 더 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6번 스톰라이커가 인기도에서는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7번, 5번, 2번 이렇게 상승세에 외산 마필들이 인기바로 팔리겠습니다만, 국산바 6번마 스톰라이커도 1200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6번 스톰라이커는 배당가치 있는 복병으로 우선 주목할 녀석이 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최경만 마지막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고배당 폭탄 관리마가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외곽에 있는 마필들, 뭐 12번 마이티싱, 10번마 모르피스, 그리고 9번마 전승대세,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모두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죠. 뭐 12번 마이티싱은 지금 문세영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작년 11월 달 경주에서 이거를 묻지마 대가리 세워놓고 데일신화에 86.3배 또 화끈한 배당을 두 방으로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마이티싱은 또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부담력이 6kg가 늘어나 있고요. 물론 예전에 1400에서 강점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앞선 페이스가 빠르죠. 그래서 마이티싱은 꺾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되고, 10번만 모르피스는 솔직히 직전 경기에서 좀 실망을 했던 마필입니다. 상대들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강민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9번마 전승대세가 14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고 다시 한번 1400을 노리고 나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도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이광사석이라는 마필과 같이 떴는데, 이광사석이 조금 더 잘 탔으면은 2차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복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승대세가 여기서 연투를 장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지금 이런 인기마들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고배당 폭탄마가 있습니다. 고배당 폭탄마,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들어와서 고배당을 강민이 못 맞히면 여기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민이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 고배당 관심마가 있는데, 어떤 놈을 놓고 사든지 간에 실전 막건, 주력 막건으로 넣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12마리 뛰는 상황에서 인기도를 대충 뭐 계산해봐도 한 9위권, 인기 9위, 뭐 8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엮이기만 하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경주는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일단 대가리는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경제예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주력 승부 막건으로, 압축 승부 막건으로 제대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2일 토요일 금화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